6월 8일입니다. 제가 잘 때 진짜 깊이 잠들면 코를 엄청 골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를 고는 소리에 또 제가 또 잘 깨고 그 깨면서도 또 잠이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8시에 거의 8시쯤 일어나서 강아지들이랑 산책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책도 읽고 했는데 잠깐 명상을 했어요. 명상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5분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순간순간 명상을 많이 하는데 명상을 하다가 깊이 잠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되게 평온하게 내 호흡을 집중하는, 그 호흡을 집중할 때 조금 잡념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호흡에 집중을 하면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단순한 사람인데 단순하게 살아보지를 못해봤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정말 질질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도 있었고 어릴 때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나에 대한 그런 과소평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괜찮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은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괜찮은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은 상대방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거나 어디가 문제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좀 포용해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 경제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그 마음적인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저한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제 주변에 부자이기도 하고 되게 소소한 문제에 일일비하지 않고 누가 손을 내밀면 꼭 그거를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꼭 그 안에서 기회를 잡거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할머니 돌아가신 게 제 인생 일대의 가장 큰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울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가게에 들어오기로 했고, 이 가게에 들어올 때도 빚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 가게에 들어올 때 돈이 이제 소소하게 현찰이 들어가죠. 제가 아무리 번다 했는데 갑자기 막 내가 1억을 벌겠다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소소하게 현금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딱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실패를 한 번씩 하고 나면
제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들도 이제 사업을 되게 크게 하는데 걔네들도 진짜 20대 초반, 10대 때부터 이제 아버지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친구들인데 그 사업 자체가 한복이다 보니까 이미 이제 조금 뭔가 세대 교체가 되는 시기가 왔었대요. 그게 코로나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막 둘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한번 힘듦을 딱 느껴봐서 그런지 코로나가 되게 무섭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불경기가 왔고 그 불경기 이후에 또 무언가가 오겠죠. 근데 저희 둘이서 얘기를 했던 게 저희는 사실 저는 코로나 전에 직원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코로나가 처음에 조금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를 기회로 네이버 페이를 부천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에서 미용실이 3,000개가 넘었는데 그거를 진짜 거의 최초로 한 매장이 저희 매장인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만났던 것 같아요. 네이버 페이를 만났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제가 어저께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는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삼척이라고. 근데 저가 페이를 시작할 때 페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반감이 되게 많았을 때 페이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아는 척을 하고 다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사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나면 잘난 척이 들어온대요. 잘난 척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교만함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교만함을 떨고 다녔을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복이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만함이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자만심이 생기면서 겸손함이 없어지죠. 겸손함이 없어지면 딱 그 자존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 원칙을 지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제대로 넘어졌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페이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인데도 손님이 많으니까 직원도 많았고 다른 가게가 막 무너져 내리는데도 저희는 이제 막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구석탱이 꼴목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엄청 막 신이 났던 거죠. 근데 그 나를 너무 가대평가한 것 같아요. 막 직원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직원들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만함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전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리더십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교만함밖에 없고 리더십은 없는 거죠. 근데 리더십은 저도 지금 항상 늘 생각하는데 리더십은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끌어가되 아니다 싶으면 그러니까 선을 잘라야 되고 늘 매 순간 그 사람한테 감사함을 가지되 그 사람을 너무 떠받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떠받들다 보니까 어느 날 질질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을 했고 질질 끌려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돈에 손을 댄다거나 직원들이 물건에 손을 대도 그거를 끌려가다 보니까 참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폭발을 하게 되는 그래서 되게 지나와 보니 나라는 사람이 참 가사로웠구나. 그리고 지금의 나는 내가 가대평가해야 될 정도로 되게 그 실패 속에서 항상 기회를 잡는 사람이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는 지금 사실 약이 떨어졌거든요. 신경 안정제가 떨어졌는데 스스로 한번 월요일까지 약이 없어요. 스스로 한번 약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약이 떨어졌다고 뭐 갑자기 지금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일요일도 병원이 안 와서 월요일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월요일도 예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약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한 번씩은 떨쳐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계속 복용을 하되 약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면 약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한 번쯤은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약에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제 신랑한테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요즘에 너무 잘 자. 그래서 너가 출퇴근하는 걸 못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 약을 많이 먹잖아.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수롭지 않은 얘기가 마음에 콕 박혔어요. 기분이 나빴어. 근데 그 기분 나쁨 속에서 항상 저는 그 기회를 찾거든요. 기분이 나쁜데 우리 신랑이 입장에서는 내가 약쟁이로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약을 먹지 않고 내가 밤을 샐 것 같거든요. 약을 먹지 않으면 밤을 새서라도 내가 한번 그 두려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약을 줄였는데도 약이 떨어졌어요. 병원 갈 시간이 없었는데 월요일날 병원을 갈 건데 병원 가기 전에 일단 일요일 월요일 이틀을 쉬면서 밤을 꼴딱 새더라도 조금 약을 쉬는, 그러니까 약을 너무 의지를 많이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너 약 없으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약 너무 많이 먹잖아.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거 맞는데 나 약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일 교회 일정밖에 없고 오늘 내일은 약을 먹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산다는 게 억지로 겸손하게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를 가소평가하지 않으면서 나를 과대평가하지 하면서도 늘 낮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게 나를 과대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들어오면 나를 되게 과장해서 평가하는데 그거는 자존감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되, 그렇게 생각하되 매 순간 자만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어제부터 입맛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안 쪄서 너무 다행인데 무의식적으로 굶지 말라는 메시지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왜냐 어제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초코파이 2개를 먹고 잤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얘가 지금 삼시세끼 너 제대로 챙겨 먹어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걸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